인류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화학.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첨단 화학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화학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가 하면 각종 질병에 대처하는 신약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중심에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한국화학연구원입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가구, 옷, 컴퓨터, 텔레비전, 휴대전화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70%가 화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화학기술이 있기에 풍요로움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기술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한국화학연구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1976년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 분야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원으로서 국내 화학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왔는데요. 생산 규모는 국내 제조업 1위를 기록했고요. 수출, 무역 흑자 부문에서도 1위를 달리며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그 산업에 필요한 기초 원료와 소재를 공급하는 화학 산업이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그래서 기초 원료를 제공하는 석유화학 기술 중에서 친환경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본부가 있고요. 또 에너지라든가 IT 산업, 또 운송기기 산업에 필요한 화학 소재를 개발하는 소재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기술들을 좀 융합해서 바이오매스라든가 관련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또 인간의 무병장수와 각종 창궐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 본부가 있습니다. 21세기 산업 경쟁력의 패러다임이 소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소재 원천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재 원천 기술은 부품과 완제품의 성능,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심에 화학 소재 솔루션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학 소재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기업의 화학 정보를 제공하는 화학 소재 정보은행을 운영하고요. 최첨단 장비가 마련된 실험 공간을 제공해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를 사업화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센터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디스플레이와 터치 패널용 광학 필름 생산에 꼭 필요한 코팅 공정 기술입니다. 이곳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3가지의 코팅 장비가 한 곳에 마련돼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단일 장비로는 최고가를 자랑하는 습식 코팅 장비였습니다. 습식 코팅은 원하는 용도에 맞는 다양한 용액을 사용해서 코팅을 할 수 있는데요. 열에 강한 단단한 필름, 지문이 안 생기는 필름 등 다양한 필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는 용액을 직접 만들어 코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코팅 공정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희가 필름을 교체하고서 새로운 필름으로 교체할 때 이렇게 라인이 돌아가게 됩니다. 코팅할 필름을 코터에 넣으면 코팅 용액이 나오고요. 건조전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 뜨거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코팅 용액이 발라진 필름은 4단계의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완성된 코팅 필름으로 탄생되게 됩니다. 우와, 이게 다 여기 이 습식 코팅을 통해 만들어진 필름들인가요? 이거는 열 차단 필름으로서 열을 차단해주는 필름이고요. 얘는 전기를 통하게 하는 필름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 자체가 딱딱한 하드 코팅이 된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저희 습식 코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필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봐서는 그냥 일반 필름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이 중에 열 차단 필름을 가지고 성능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을 유리에 붙여서 실험해봤습니다. 열차단 필름을 붙인 유리와 일반 필름을 붙인 유리에 같은 조건의 열을 가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실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그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이거 벌써 2도나 차이가 나요? 예, 차단한 거와 차단하지 않은 거와 차이가 원래 크게 나기 때문에 벌써 2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차이가 나면 정말 확실한 성능이 있는 거네요? 예, 저희가 만든 거이기 확실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열을 가해보니까 열 차단 필름의 코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어떤 원리로 이런 코팅이 만들어지는 거죠? 코팅제 안에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조그만 파티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티클들의 특징은 저희가 태양에서 오는 뜨거운 열인 적외선 부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물리증착 코팅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건식 코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물전기가 흐르는 물질에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나온 용액이 필름에 코팅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 코팅 기술은 나노미터 두께로 연속해서 방막 코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리증착 코팅으로 만들어진 필름은 디스플레이 분야에 많이 쓰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투명하면서도 전기가 흐르는 필름이라 스마트폰에 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전류가 흐르도록 코팅된 투명 필름과 그렇지 않은 투명 필름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냥 봐서는 차이가 안 느껴지죠? 먼저 일반 투명 필름에 전기를 흘렸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그럼 물리증착 코팅을 한 투명 필름은 어떨까요? 네, 지금 이게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예.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기가 통한다는 의미인데요. 확실한 차이가 보이시죠? 진짜 신기하다. 근데 요즘 이렇게 투명 전극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이 기기만의 장점 있을까요? 저희 기기는 이 플라스틱 기재 위에다가 방막 단위, 나노 단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기 또한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또한 이 기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필름들 같은 경우에는 전극에 대한 패턴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술에 비해서 조금 더 우수하고 월등합니다. 또한 투과도나 저항도 좋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핸드폰이나 이런 터치 패널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본 화학 증착 코팅은 이름 그대로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코팅 방식입니다. 가스를 이용해 필름 위에 코팅막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필름 중 기체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배리어 필름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제가 지금 정말 다양한 코팅 장비들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코팅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센터의 큰 장점으로는 습식 코팅 장비, 건식 코팅 장비, 화학 기상 반응 장비가 같은 사이트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로는 하나의 기능밖에 구현을 못하는데 이런 세 가지 기능이 만나면 아주 새로운 기능을 또 저희들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세 개의 코팅 장비가 서로 만나는 하이브리드 코팅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접목된 신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기능성 필름 및 다양한 코팅 기술의 요구가 더욱 커질 텐데요. 최첨단 공정 설비 구축을 통한 화학 소재 코팅 공정 기술은 첨단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간 수명 100세 시대.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신약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신약 플랫폼 기술 연구 그룹을 찾았습니다. 신약을 하나 개발하면 자동차 300만 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약 개발은 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곳에선 지금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 신약 플랫폼 그룹에서는 신약 개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물성 중에 독성, 그다음에 어떤 물성, 그다음에 약동학 등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약물성 연구를 하는 그룹입니다.
최근 신약 플랫폼 기술팀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뼈 형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한 건데요. 타즈를 조절하는 새로운 기존의 골다공증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은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뼈를 어떤 분할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조골세포가 있는데 이 타즈 단백질이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새로운 기능에 새로운 뼈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촉진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후보물질이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적인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한다더니 수조만 가득한 이곳은 어디인가요? 설마 이 작은 물고기로 실험을 한다고요? 제브라피쉬는 척추동물이라서 사람과 유전자가 70% 이상 비슷하고 그리고 체외 수정을 하고 한 번에 많은 알을 낳기 때문에 그 발생 과정을 육안으로 현미경에서 관찰할 수 있고 발생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대량으로 이제 어떤 약물의 독성이라던가 약효를 스크리닝 하는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브라피쉬를 실험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작은 물고기로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먼저 실험에 사용할 제브라피쉬를 고릅니다. 성별이 다른 제브라피쉬를 선별해 하루를 함께 두면 수정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브라피쉬는 한 번에 200에서 300개의 알을 낳는데요. 제브라피쉬 알을 부화시켜서 앞으로의 실험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알들을 인큐베이터에서 3일 동안 키우게 되는데요. 3일의 시간이 지나면 제브라피쉬의 주요 장기와 기관이 대부분 형성되고 뼈가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법 물고기의 형상으로 자란 아기 제브라피쉬가 보이시나요? 이제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쪽에는 일반 제브라피쉬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타즈 단백질을 넣은 후 다시 인큐베이터에서 5일 동안 키우게 됩니다. 5일이 지나면 제브라피쉬의 뼈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이제 제브라피쉬의 뼈를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궁금한데요. 실험 전에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뼈 형성이 아직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지만 5일 동안 약물을 처리한 후에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는 척추뼈 형성이 촉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후보 물질들의 약효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제브라피쉬 실험 후에는 사람과 조금 더 가까운 쥐에게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실험군을 통한 테스트를 거치면서 신약 후보물질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후보물질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임상시험 전 독성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진행되는데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약효와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약물성 평가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 단계에서의 실패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험 결과를 알아볼까요? 이 실험은 약물의 심장 독성을 평가하는 실험인데요.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심장 세포의 막전이의 활성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이고 이제 약물을 처리해서 저해가 되면 이 값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 이하로 이 활성이 내려가게 되면 심장 독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약물의 경우에는 이제 대조군에 비해서 한 20% 정도 저해되었기 때문에 심장 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곳에서 개발 중인 골다공증 치료제는 기존의 골다공증 치료제와 달리 새로운 뼈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럼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올 12월 달에 임상 1상이 끝나게 되면 임상 2상, 3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한 2018년경에는 상품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약 플랫폼 연구그룹은 앞으로 각종 질병치료제 신물질 연구에 주력할 방침인데요. 첨단 융합 분야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보다 건강하고 푸른 미래를 선사해 줄 것입니다. 연구원분들의 솔직담백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랩톡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한국화학연구원의 매력만점 연구원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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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화학만큼 생활이랑 가까운 또 이 과학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쓸만한 이 화학이 적용된 그런 생활 팁이 있다. 다들 하나, 순서를 말씀해 주셔야죠. 네. 다 빨리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하나, 둘, 셋. 역시 화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답게. 그러면 파이팅! 네. 파이팅! 잘 알려줘요. 유용한 것보다는 사실 요즘에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다 보면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머리를 이렇게 니트가 들어가면서 정전기가 일어날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물기를 니트에다 살짝 적신 다음에 아니면 분무기가 있으면 물에다 뿌리고 하면 그렇게 따끔거리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원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거든요. 근데 우리 머리카락이나 이런 니트나 이런 것들은 약간 플러스 차지를 떼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당연히 플러스를 좋아하겠죠. 그 자석 원리처럼. 네. 그래서 둘이 만나면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개체가 끼어들면 그거를 스파크가 일어나는 걸 제거를 해줄 수가 있는 게 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전기를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겨울에 따가워서 순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화학이랑 관련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어떤 유용한 팁을? 장을 보면 무조건 다 냉장고나 막 이런데 막 넣어두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면 감자 같은 걸 샀을 때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게 사실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걸 권하고 사과를 하나 같이 감자랑 넣어두면은 사과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와서 그런 싹이 나는 걸 좀 이렇게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공부하시면서 더 얻어진 것도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화학 전공이나 했으니까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 현상이 원래는 알던 현상인데 왜 그럴까 한 번씩 더 찾아보게 되고. 맞아요. 주위에서도 괜히 그런 거 있으면 한 번 더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유를 이렇게 잘 생각 안 해보다가 그렇지 이런 거 답해줘야 되나? 더 공부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미용실을 갔거든요. 오늘 나오신다고 머리 하시고. 아니 그건 아닌데 어제 미용실을 갔는데 거기에 병이 이렇게 눈물 클리닉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 이거는 왜 눈물 클리닉인가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했더니 뭐 그분도 가서 교육을 받는데 뭐 이게 뭐 천연 성분이고 딱 뒤에 성분을 봤는데 죄다 화학이에요. 죄다 화학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화학 성분인데요? 이랬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화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했더니만 이분이 온갖 클리닉 성분을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봐달라, 저것도 봐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화학도 워낙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 전공이 아니고
아마 주 성분들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 새로 개발된 천연 추출물들이 들어가서 모발에 아마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 아마 만드신 제조사에서도 아마 천연이라고 소개를 하셨을 거다라고 일단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정말 좋은 훈훈한 마무리네요. 화학 전공 있다고 다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다 그럼 혹시 이런 또 다른 직업병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탈모 방지 샴푸다. 그럼 진짜 탈모가 방지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신 탈모 방지야? 아니야, 머리 좀 많아요. 예. 진짜 그 탈모 방지 성분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이게 탈모 방지에 얼마나 뭐 도움이 될런지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여기 써 있는 제품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렇게 한 번씩 의심이 가게 되고. 의심병이 생기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확인해 보신 적도 있나요, 실제로? 실제로 확인하면은 제 분야가 아니라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거 보면. 특별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뭐 하연에 근무하면서 생겼던. 네. 하나, 둘, 셋. 그럼 어디 차례로 얘기 들어볼까요? 뭐 전화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요. 어느 날 뭐 저희가 전화로 오면 일반적으로 자기는 어디 소속의 누군데 뭐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분은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업무부터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콜라병이나 맥주병에 있는 인쇄 이런 거를 지우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고 어디서 일하시고 도대체 그런 걸 왜 궁금해 하시니까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클럽인데 춤추는 클럽이요? 춤추는 클럽인데 자기네들이 이번에 새 단장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맥주에 있는 인쇄를 지우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은 최대한 가르쳐드렸는데 과연 그게 실제로 잘 쓰였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클럽을 가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도 다 일일이 전화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좀 중소기업이랑 같이 일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자문이나 뭐 화학적 지식을 전달해 준다거나 이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연락 계속 되셨으면 그 빈티지한 병 좀 얻어갔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네, 여기 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알려준 게. 내가 알려준 게. 그 고등학교 때 보면 원소 주기율표 맞나요? 그걸 많이 외우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가지 원소를 나의 매력에 빗대어서 한번 여기 판에 써주시겠어요? 어렵다. 웬만하면 쉬운 걸로 제가 알 수 있게. 하나, 둘, 셋. 친절하게 다 써주셨어요. 주기율표에서 수소는 1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H를 썼어요. 6등이에요, 6등. 6등이에요? 그러면 산소는 몇 등이에요? 8번. 다들 가물가물 하시는구나.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앞으로 1인자가 되고 싶어서. 1인자, 후보시네요. 네, 멋있다. 그럼 6등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 세상에 이루어진 물질 중에 탄소가 안 들어간 물질이 거의 없어요. 유기물은 거의 다 탄소가 들어갔고요. 예, 왜냐하면 탄소 덩어리고요. 그래서 좀 흔하고 많지만 이게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탄소가 없으면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탄소를 적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식상한데 화연의 미모를 담당하며 산소 같은 여자. 네, 좀 더 노력해서 거듭나고자 산소를 정해봤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화학연구원의 산소 같은 여자, 1인자, 그리고 탄소 같은 남자와 함께한 시간 정말 즐거웠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유용한 연구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